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여러분, 한여름의 중심에 있습니다. 시원한 곳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여름 휴가를 준비하신 분도 계실 건데, 코로나 확진자가 확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면서 행복한 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영상 준비한 것은 부동산 지인 7월 21일자 기준으로 광주 아파트 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광주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많은 분들이 광주에 관심을 가지셨는데 상대적으로 전세가 조금 밀려서 아픔을 겪었던 지역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뜨거운 감자처럼 광주를 안 들여다볼 수 없는 시점인 것 같아서 다시금 광주의 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주는 북구, 서구, 남구, 동구, 광산구 이렇게 5개 구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지인 시세 기준으로 전세 가율이라고 그러죠. 매매하고 전세 가격의 그 퍼센테이지를 매기는 비율을 보니까 가장 높은 게 북구입니다. 북구가 77%이고요. 그 다음에 서구가 75%, 그 다음이 동구가 75% 거의 같네요. 두 개가 같고, 그 다음이 광산구, 남구. 그래서 대장인 남구가 가장 전세가율이 낮고, 그 다음이 북구가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나주가 있죠. 나주 같은 경우도 76.21%.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관심을 갖고 계시는 무안군과 목포가 있습니다. 무안군도 지금 전세가율이 78.8%. 평균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세가율은 평균이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면 못난이 단지, 그리고 거기서 상급지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전세가율이 다를 건데 평균이 정도면 안에는 거의 90%가 육박하는 그런 단지도 있을 수 있겠죠. 목포 같은 경우도 84.8%가 됩니다. 굉장히 셉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좀 높다라는 걸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시장 심리를 안 볼 수가 없죠. KB에서 매주 나오는 심리 지수입니다. 2019년 7월 19일이 마지막이었죠. 그래서 100이 넘는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서울, 인천, 광주도 10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이런 지역들이 매수우위 지수 100. 매수우위 지수 100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매도자가 많으냐, 매수자가 많으냐. 거기서 매수자가 훨씬 더 많다. 그 기준선이 100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이 넘는다라는 것은 이제 매수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여러분들은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런 지역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이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7월달 들어와서 심리 지수가 100이 넘었죠. 그래서 7월 5일날 105, 7월 12일날 114, 7월 19일날 105 이래서 7월달 들어와서 지금 심리지수가 100 이상으로 돌아서고 있다. 최근에 심리지수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있죠. 그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부산, 울산, 그 다음에 경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광주를 볼 거니 광주를 한번 살펴볼게요. 광주의 매수우위 지수를 한번 차트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수우위 지수가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고 이렇게 추세선인데 요 선이 이평선입니다. 중간 평균선이고 보시는 것처럼 작년 11월이죠. 2020년 11월에 거래량이 평균보다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작년 11월에 많이 투자를 했고 그리고 광주에 계신 분들도 내 집 마련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지만 심리는 어쨌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매물도 조금 감소했다가 최근에 조금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2019년 11월과 21년 7월 요 기간 동안에 매매 시세 증감률을 좀 살펴보니까요. 밑으로 내려오니까 지금 전북, 광주, 전남, 제주 요 지금 지방들이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을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분위 5분위를 해서 색깔이 가장 빨간색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에요. 그런데 가장 덜 오른 지역은 1분위라 해서 파란색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고 보니까 전북, 광주, 전남, 제주 이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도 1분위 속에서도 그래도 좀 많이 오른 애가 전북이에요. 전북이 14.7% 그리고 광주가 13.4%, 그리고 전남이 11.3%,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 14.6%.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광주가 대장이 아니라
전북이 좀 더 많이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광주, 전남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가격이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광역시인데 전북 같은 경우는 광역시는 아니에요. 지방인데 아무래도 전북도 조금 큰 도시들이 있다 보니까 전북이 조금 더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전북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여기 조금 더 키워보면 전주 덕진이죠. 그 다음에 완산인데 덕진구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이 14.7%가 상승을 했지만 전주시 덕진구 같은 경우는 지금 22.9% 거의 23%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완산구는 17.4%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광주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금 5개의 구 속에서 남구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봤을 때는 동구가 대장이라 보이지만 동구 같은 경우 신축이 많다 보니까 평당 가격이 높게 나와 있지만 누가 봐도 광주의 대장은 남구죠. 남구가 17.8%, 그 다음에 동구도 17.1%, 그 다음에 광산구가 15.6%, 그 다음에 북구, 서구 이런 순서대로 가격을 상승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9년 11월부터 한 2년 조금 안 되는 요 기간 동안의 상승을 다른 지역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런 전북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전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상승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시계열로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 지금 제가 까만 박스로 친 곳이 전주시 덕진구 그리고 완산구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역이 광주입니다. 그런 상대적으로 보시면 광주보다는 좀 더 전주가 가격 상승을 많이 했다. 빨간 색깔이 좀 더 진하면 진할수록 가격 상승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반기에는 보니까 작년 하반기 때 이때는 전반적으로 좀 동구, 남구, 광산구들이 좀 빨갰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계열로 실거래 비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월 26일 기준입니다. 7월달 거래량이 다 수집되기까지는 8월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절대적으로 거의 한 50%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속에서도 10년치 월평균 비율로서 한번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되는 것은 지금 광주 북구입니다. 지금 7월 26일이니까 거의 절반도 수집이 안 돼 있는 시점에 북구는 72.3%가 집계가 됐다라는 거죠. 굉장히 높은 거죠. 월평균 거래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0%가 채워졌다 하면 거의 200%에 가까운 거래 비율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북구가 좀 거래 비율이 높다. 그 다음에 보니까 덕진도 조금 68%, 그 다음에 광산구가 53.4%. 그래서 광주에서는 지금 북구가 거래 비율이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모두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물도 한번 볼까요? 매물 같은 경우에 최근 전북 덕진 같은 경우에 전세가 조금 쌓이는 것 같아요. 거래 비율이 좀 높았던 북구 한번 볼까요? 북구 같은 경우는 매매 전세 모두 물건들이 빠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광산구도 마찬가지죠. 광산구도 지금 7월 11일 날, 7월 21일 날 들어서 전세하고 매매 모두 매물들이 빠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세 매물 생존길이 짧아지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매물이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없어지는 그 생존일이라고 그러죠. 그 생존일을 평균을 낸 겁니다. 평균을 낸 거 보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빨리 전세 물건이 팔린다라는 거죠. 그 지역이 보니까 지금 북구고 광산구다. 북구 같은 경우는 매매도 지금 짧아지고 있고 전세도 짧아지고 있고 그래서 광진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 좀 짧아지고 있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북구는 지금 앞에서 거래량도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 물건도 좀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매매 전세. 그리고 광산구 같은 경우는 전세가 좀 잘 팔리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매물 생존일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광주시의 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평당 가격은 한 990만 원 정도 되고요. 전세는 654만 원 정도이면서 4분면을 먼저 한번 보면 지금 가장 가격으로 높게 되는 동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남구, 서구, 광산구, 북구 순입니다. 저희는 이제 시장 강도로 4분면을 한번 보게 되면 요 지역은 인기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지금 남구, 광산구죠. 그래서 매매 전세가 모두 평균 이상인 지역인 거고요. 그래서 평가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는 평균 이하인데 전세는 평균 이상인 이런 지역인 거죠. 그 지역이 보니까 북구로. 북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매매 전세 모두 생존 길도 짧아지고 있고 그리고 거래도 좀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광주에서는 북구가 가장 뜨거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에 지금 비인기 지역이지만 매매 가격이 지금 조금 오르고 있네요. 매매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 지켜봐야 되겠죠.
광주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량과 법인 거래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색깔은 서울 사람들이 광주 물건을 산 거에 대한 카운터이고요. 그 다음에 청록 색깔은 광주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매수한 카운터입니다. 작년 12월에 거래 건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보시면 평균적으로 봐도 한 요 정도 됐을 건데 더 이렇게 높게 거래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12월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감정원 데이터이다 보니까 감정원 같은 경우는 신고일 기준이에요. 그런데 지인 같은 경우는 계약일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시차 때문에 12월이라 돼 있지만 거의 계약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1월에 계약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11월 달 거래가 많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법인이 개인한테 판 건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11월 달에 거래 건수가 법인이 개인한테 판 건수가 849건, 거래 비율이 좀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광주의 멀티 차트를 한번 볼 건데, 광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하락이 없었죠. 시장 강도 0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요때 한번 상승을 했고, 요때도 한번 상승을 하고, 지금도 이제 상승을 한 상태에서 속도를 좀 줄이고 있는 상태죠. 작년 가을에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되면서 시장 강도가 급등을 했었죠. 급등을 한 상태에서 지금은 시장 강도, 제가 달리는 자동차의 비율을 하면 속도를 200km 내다가 속도를 줄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특이하게 보시면 광주 같은 경우는 적정 수요량에 비해서 물량이 부족한 구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3년, 14년, 15년 쭉 적정 수요량의 물량들이 찰랑찰랑 있고, 요때 조금 많았고 조금 많았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23년, 24년이 물량이 급감을 합니다. 급감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내년에는 물량이 조금 많긴 하지만 돌아오는 23년, 24년이 물량이 급감하다. 그래서 수급에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23년, 24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 지금 올 4월까지 굉장히 높은 시장 강도를 보였다가 지금 속도를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축이나 준신축이나 그리고 준축도 다 지금 조금 속도를 줄이고 있는 상태고,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상승한 신축들이 좀 더 가파르게 지금 속도를 좀 줄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은 북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구가 지금 생존 길도 짧아지고 거래도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남구에 비해서 반면에 모두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매매, 전세 모두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 속에서도 보니까 신축, 준신축 같은 게 조금 속도가 끊겼는데 보라 색깔 보이시죠? 보라 색깔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15년 차 얘네들이 지금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전세는 살짝 꺾였다. 이야기는 실수요자들이 지금 매매로 돌아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차트 곡선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서구 한번 보겠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물량이 없었던 지역이에요. 상대적으로 광산구나 남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상승 기류를 많이 못 탔죠. 서구 같은 경우는 신축만 갔어요. 신축만 간 상태에서 신축이 지금 12월 이후로 이제 속도를 좀 줄이고 있는 상태인데, 반면에 이제 구축들이 실질적으로 뭔가다 보니까 지금은 15년에서 25년 차, 25년에서 이상 되는 이런 구축들이 매매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서구 같은 경우는 구축의 움직임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동구 한번 보겠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신축이 좀 많은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축이 이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상승폭이 살짝 꺾이기도 하고, 준신축인 파란색 같은 경우는 지금 5년에서 10년 차입니다. 5년에서 10년 차 연차들이 전세는 꺾였는데 지금 매매는 올라가고 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전세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도 이 연차대에는 물건들을 매수를 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광산구 한번 보겠습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강도는 살짝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연차들도 보니까 비슷비슷하게 속도를 좀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물량을 제가 앞에서 전체적으로 봤는데, 인허가 물량부터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죠. 16년도에 25,708세대의 인허가 물량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인허가 물량들이 줄어들면서 2021년 올해 1,537세대입니다. 굉장히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었죠. 줄어들고, 그리고 적정 수요량보다 물량이 어떤지를 보니까 21년도 적정 수요량 정도 되고요. 근데 내년에 조금 많아요. 그런데 23년, 24년 물량이 확 급감을 합니다. 제 생각엔 지금 21년도에 매수를 하게 되면 23년, 24년 정도의 매도 출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광주 같은 경우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과 단지들을 살펴보는 것도 타이밍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구별로
적정 수요량에 비해서 우리가 비율적으로 한번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수요량에 비해서 물량이 많을 경우에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겠죠. 광주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15년도부터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계속 물량들이 신축이 공급이 됐던 지역이 광주 동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 동구가 평당 가격이 높았죠. 반면에 서구 같은 경우는 거의 물량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대체 지역인 광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서로 오고 가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1년도 같은 경우는 남구랑 동구가 물량이 좀 많죠. 그런데 23년 이후에 미래죠. 23년 이후에 물량들을 보니까 광주는 동구 같은 경우는 317%, 적정 수요량보다 물량이 조금 많고요. 그 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는 9.8%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근데 22년도 물량이 많은데 23년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왜 그러냐면 그 전에 21년도, 20년도에도 물량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2년도에 물량이 많대서 23년도에 영향을 거의 안 미칩니다. 안 미치기 때문에 23년, 24년도는 물량이 부족하다. 서구, 그 다음에 남구도 부족하다. 그리고 북구도 부족하다. 광산구 같은 경우는 22년부터 부족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러면 지금 시장이 올 가을, 안 그러면 내년부터 예를 들면 국지적으로 이런 지역들, 광산구, 남구 이런 지역부터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최근 시장 강도가 반등한 우상향으로 지금 상승 시장을 돌아섰던 시기, 요 시장 강도 영상에서 이렇게 올라갔던 이 시기가 19년 11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지금 21년 7월 21일 기간 동안에 구별로 상승 비율을 살펴보니까 지금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남구입니다. 남구가 17.38%, 그럼 전세도 많이 올라서 17.62%. 대장 지역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전세는 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좀 낮고 매매가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요 특이하게 광주, 남구 같은 경우는 대장임에도 불구하고 매매 전세가 거의 같게 지금 상승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구 17.08%, 그 다음에 광산구 15.63%, 북구 10.92%, 서구 10.46%. 요 기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어요.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전국 광역시 기준으로는 지금 저평가됐다라고 지금 작년 가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러면 동별로 한번 줄을 세워 보겠습니다. 동별로 뭘로 줄을 세울 거냐? 전세 가격 상승 상위 지역을 한번 볼 겁니다. 지금은 전세 가격 상승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입니다. 지금 공시지가 1억 이하로 움직이는 시장을 제외한 수급의 밸런스에 맞춰서 움직이는 시장은 전세이죠. 그래서 동별로 전세 상위 지역들을 19년 11월과 2021년 7월 21일 기간 동안에 한번 정렬을 시켜보니까 전세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 어디냐? 11.7%인데 광주 북구 신용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남구 봉선동 11.3%, 그리고 세 번째가 광산구 신가동이 7.4%, 그 다음에 수안동이 7.2%, 그리고 월계동이 6.7%, 그리고 방림동이 6.3%. 제가 말씀드렸던 기간은 2021년 1월 1일과 7월 20일 요 기간 동안의 상승률입니다. 근데 그 전에 19년 11월 1일 요 기간 동안 상승률은 요 상승률입니다. 요때는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 광산구 수안동이죠. 광주 안에서 동으로 가장 대장이 어디냐면 수안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때 요 지역에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최근에 들어왔으니까 올 상반기에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북구 신용동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요 지역들 한번 우리가 시장 강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안 보이실 건데 조금 제가 키워볼게요. 추이적으로 봤을 때 2021년 2월에 시장 강도 굉장히 강했었죠. 광산구 수안동이 427이었습니다. 매매 시장 강도가. 그리고 남구 봉선동이 377, 그리고 북구 신용동이 273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장 강도가 속도를 줄이고 있죠. 속도를 줄이고 있는 상태고 빨간 점점점은 시장 강도 100입니다. 100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시속 100km 이상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전세 시장 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세 시장 강도를 살펴보면 전세 시장 강도가 아직도 속도를 내고 달리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속도를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 이 속에서도 달리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핑크 색깔 지역을 보면 광주 북구 신용동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21년 7월 21일 기점으로 매력적인 시장은 광주 북구 신용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가 지금 시장 강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동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폴리곤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들이 지금 신용동입니다. 신용동이고 신용동에서 기간적으로 최근 한 달 기간 동안에 제가 전세 증감률을 보니까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이 한양 수자인 리버뷰라는 단지예요. 26평형대인데 한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두주공 얘도 1.4%, 첨단지에서 자이 2단지가 1.8%, 1단지가 1.7%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매매 전세에 다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구축인데 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뷰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나 생각인데 그래서 요 두 단지 우리가 준신축과 구축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깔 선이 한양 수자인 리버뷰입니다. 시세 차트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전세입니다. 그래서 거의 매매 전세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 가을이죠. 작년 가을에 이렇게 우상향을 하니까 매매 전세가 모두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오니까 용두주공도 미세하지만 살짝 우상향하는 게 보이시나요? 옆에 있는 대장들이 움직이면 구축도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가 시세 차트를 비교하면서 서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월달 거래량이 지금 이제 거의 집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속에서 가장 거래 건수가 좀 많은 단지가 어딘지를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북구에 있는 문흥동이라는 곳이에요. 문흥상록이라는 단지인데 지금 21건이 거래됐습니다. 21건이 거래됐고 입지적으로는 여기 구축들이 많은 곳에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3년 동안 시세 증감률을 보니까 올랐다 내렸다 가지고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단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공시지가가 1억 이하인 것 같아요. 지금 공시지가 최고가 8천만 원, 중간가가 7,400, 최저가가 6,900.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도 공시지가 1억 이하 단지여서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거래 건수가 21건 정도 된다. 6월달 기준입니다. 아까는 지역으로 들어갔고요.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6월 21일과 7월 21일 요 기간 동안에 단지 기준으로 가장 거래가 많이 된 단지를 뽑아보니까 북구 일곡동에 있는 청솔4, 청솔3, 청솔 2 이런 식으로 청솔 시리즈가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근데 면적 보니까 19평, 20평 이런 식으로 면적이 작아요. 그리고 연차나 보니까 그래 오래되진 않았어요. 20년차 정도 되는 요 아이들이 31건, 27건, 18건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죠. 그래서 지도에서 청솔이 어떤 단지인지 저도 궁금해서 한번 들여다봅니다. 전세가율도 보시면 80%, 91%, 89% 거의 매매하고 전세 가격이 붙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매전 차이가 보니까 8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840만 원, 그냥 1000만 원 안 두고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단지다라는 건데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구축들이 있는 지역들이에요. 구축들이 있는 지역이고 나름 택지 형태로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요 제가 동그라미 친 요 단지입니다. 요 단지인데 청솔4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보니까 매매 전세가 거의 붙어가지고 지금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공시지가가 6,400, 6,100, 5,700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거래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부동산 지도에 보시면 여기에 매물 매전 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의 가격 기준으로 매물의 매매 가격, 매물의 전세 가격 그 차이를 이제 매전 갭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7월 21일자 기준으로 가격으로 표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단지 같은 경우는 825만 원 주면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9만 원. 그러니까 거의 매매와 전세가 가격이 붙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1,600만 원, 1,800만 원 이런 식으로 840만 원. 이 지역들이 구축 한 20년차 정도 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굉장히 착하네요. 그래서 거의 공시지가 1억 이하이면서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단지 차트로도 한번 보면 지금 19년도에 1억이 거래가 됐고 전세는 9천이었어요. 그래서 2년 전에도 이 가격이었고 지금도 지금 8,500, 1억 1,000이니까 거의 가격이 2년 기간 동안에 움직이지 않은 그런 단지다. 근데 얘가 지금 가격이 상승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현장에 가서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변의 수요가 좀 탄탄하고 그리고 앞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을 하겠죠. 근데 그 지역의 실질 수요가 받쳐주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당연히 상승하는데 에너지가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의 15년도부터 가격이 행보를 하면서 오히려 조금 가격이 떨어졌었죠. 약간 이렇게 우하향을 하면서 지금 이제 거의 붙어 있는 상태고 얘가 치고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은 지역의 수요자의
리즈 부분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광주 시장 동향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지인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